1년 2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제가 생애 최초의 소식이고요. 이것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이걸 만드는 과정의 고민, 그 과정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과정에 나타난 결과물, 그런 것들을 공유해달라 하시는 어떤 의도로 제가 이 앞에 섰으니까요. 보시고 저 친구는 저렇게 만들었구나, 함께 공유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why, 그리고 두 번째는 how, 마지막으로 what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만들 때도 똑같았어요. 이거 인플레스 만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스 만들면 사람들이 what부터 생각하잖아요. 소식지, 인플레, 그러면 뭘 넣을까? 기본적으로 기관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내용,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ow와 그리고 why를 넘겨버리고 생각하는 거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why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인플레스 만들어야 될까?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나왔으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채울까? 이 순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why와 how는 담당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초기에 저희가 만들 때 이 인플레스 계획할 때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초기에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기관과 이것을 만든 담당자가 확실하게 어떤 틀로서 방향성으로서 잡고 가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what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런 틀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why를 보시면요, 이 인플레스 사용시켜내서 많이 만드는데, 혹은 회사에도 만들죠. 일반 기업체에서도 왜 만들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괜찮게 한다 라고 알리는 게 그냥 그게 why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how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을 알리고 홍보하고 우리가 이만큼 괜찮은 곳이라고 알리는데 어떻게 알릴까 생각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했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복지 기관만의 무엇인가가 담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why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기관을 소개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기관이 실천해온 것,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괜찮은 기관이다 라고 알리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보시는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당사자가 보았을 때 자랑스럽게,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상히 보이지 않고 이분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내가 이용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인플레스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식, 그건 테두리죠. 방식은 버려지지 않게 좀 재밌게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워낙 많은 이펙트들이 나오잖아요. 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않고 재밌게. 두 번째로 좀 세련되게 만들자. 저희가 사회복지 기관에서 나오는 홍보에 관련된 사실 좀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한도 신경 많이 못 쓰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할 수 있는 데에서 최대한 이것들을 좀 세련되게 사람들이 보게끔, 그것이 어찌 보면 벌어지지 않고 재밌게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로,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고민했고요. 마지막으로 what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많은 사람들, 저희가 이용하시는 회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하고 나왔었는데,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막 적었어요. 우리 인플레스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태화 신성집의 어떤 점을 전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돼서 처음처럼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곳이 정치자들이 있다는 인식이 부정적이어도 여기 있는 회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상호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늘 회원에게 신경을 쓰고 회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낙오를 하였을 때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설 수 있게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막점으로 이것들을 또 정리해봤어요. 하나의 목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방금 전 것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을 묶어놓은 거라면 한 명을 잡고 갈 거죠. 한 분. 이용하신 회원분 한 분을 잡고 그분한테 채소집에서 전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나와서 그분과 한 시간 거의 면담적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건데
그렇게 힘들어지는 걸 보시면 뭐 생존집에 같이 자유랑 같이 어우러지는 것, 자유가 있지만 빗나가지 않는 것, 이거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좀 계속 말씀해보세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막 쌓았어요. 처음에. 이것들을 하는데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왓을 일단 모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곳에 어떻게 할까, 다른 곳에 리퍼런스 상태를 만들까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봤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사회복지랑은 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청년기업이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곳인데 디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다른 모임 때문에 갔었는데 가는 김에 리퍼런스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면은 교육이나 모임도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여기서 할게, 저기서 할게.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있네, 이거 새롭네 하고 했던 게 여기서 봤던 게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제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삼성지회 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3단 접시라고 하나요? 4단 접시인가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심심한 거예요. 근데 딴 걸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거, 재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걸 딱 보는 순간, 요거다. 요 방식으로 하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했고 혼자 맞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김종원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동계 모임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낸 틀이 있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신 다른 분들이 모시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가지고 좀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이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미라의 주간 단기보호단체의 김진애 선생님, 지금 가벼운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뭔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는데 오늘 좀 아쉬웠더라고요. 그리고 서구 장애인 복지관의 손담희 선생님,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오셨으니 샌드위치랑 커피는 해드리고 김종훈 쌤이 심지어 커피는 자기 손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랑 커피랑 가지고 한 2시간 넘게 했죠. 2시간 반인가? 정말 치열하고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죠, 수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대로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다른 세 분도 우리도 너무 재밌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리프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재밌는 내용들을 외부에서 우리 기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왓이 크게 3가지더라고요. 종합해보니까. 첫 번째로 그 왓의 내용에 운영 철학을 담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선소원집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내용에 담자.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담자. 어쨌든 간에 사용식 기관이고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볼 때 어떤 것을 하는지를 알아주니까 프로그램을 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담자. 이 3가지가 핵심 키워드 왓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담을 때는 how 이 내용들을 지켜내고 마지막으로 why라는 이유를 의지 않고 담아내자는 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나왔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나갈 때 아까 안 보실 건 놔두던데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펼치면 한 장씩 넘기게 되고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펼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 뒷장도 있어요. 여기다 버리면 아까우니까 여기 뒷장, 펼치면 이렇게. 지금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명함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폐와 생존집이 가는 길. 첫 번째 밑에 보시면 보이죠? 이게 첫 번째 1, 우리의 운영 철학, 가치를 담았습니다. 2번, 폐와 생존집이 하는 일.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폐와 생존집의 이야기, 여기서 말 그대로 스토리가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지에 보시면 크리에이팅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생존집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념, 추구하는 모습 이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생존집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가치를 내 앞면에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처음에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밑에 주제가 있고요. 요 한 페이지는 태화 생존집이 가는 길이라는 요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태화 생존집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삶에서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공동체이다. 여기도 공동체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과 원칙.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저희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발언권의 평등, 공간의 평등.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원칙입니다. 평등에 가신데 그 평등은 세 가지가 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 힘드니까 그것을 풀어서 적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생존집에 등록하시면 회원들 자격으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죠.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언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은 회원과 직원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었으며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거나 직원들만 이용할 공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의 평등입니다. 실제로 생존집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저희만 사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직원들이 갈 수 있으면 회원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되고 심지어 관장님이 계신 자리도 회원들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심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물론 심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담아서 생존집이라는 것이 이러한 가치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핵심이니까요. 김종선도 첫 페이지는 위에 이런 핵심들을 적었으면 좋겠다 하나 또 해드려 주실 거예요. 넘겨주시면 이제 프로그램, 소개 말하는 프로그램 나오죠. 저희의 핵심 프로그램, 여기서 하시는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 핵심 프로그램은 이게 보시면 함께 일하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클럽하우스라는 모델 형태를 이용되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의 모델 형태는 기본적으로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바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뭐 팩스 보내기, 품위사 작성하기, 여기 식당이죠. 식사 준비하시기. 이런 것들이 회원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드리고 그들을 함께 하고 스스로 이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일하기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실제로 사진도 여기 직원과 회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뭐 누가 직원인지 누가 회원인지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등록 절차와 프로그램 내용을 담았어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하죠. 일상생활, 가정방문, 의사결정에 이렇게 하면은 세부적 내용도 잘 알 수 없죠. 근데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쉽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이 소유주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주면서 우리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기관에 등록하고자 오시는 뭐 가족분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우리 기관에 안내를 하면서 그래서 안내 과정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이야기로서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들을 나열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고 식으로 피토그래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토리죠. 여기 스토리도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회원분의 직접 당사자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스토리 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저희를 후원하시는, 여기에 나가셔가지고 5분만 걸어가시면 납두루가 있어요. 여기 납두루 그분이 저희 후원자신데요. 그 후원자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공헌팀이 이제 한국안생이라는 기업에서 저희를 후원해주시고 자원봉사 오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고용주,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이 등록하시면 체부할 수 있는 곳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고용주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를 담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의 현존집의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만큼잖아요. 거기서 줄여서 근데 그것들을 왜곡시지 않고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치가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뽑아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장화자분이 박상훈 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원봉사할 때 기관에서 오시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분되어 있잖아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후원 보고 와서 함께 맡은 것이 사회공헌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함께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때부터 투명감 엄청 이야기가 많습니다. 생존집은 어떤 곳이고 어떠한 가치에 추구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자원봉사 오셨을 때 그때도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많이 녹음을 했고 따로 만나서 스타벅스 가서 1시간, 2시간 보내겠습니다.
우리 삼촌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신고하니 물론 주는 도지만 그렇게 내버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것이 돕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돕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시간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해소하고 그분들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보기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작년에 고민해서 올해 사회공 사업등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기업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할 수 있고 작동하시는 분들은 멋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용주분. 태화 선순집은 회원이 취업한 장소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합니다. 내가 고용주기 때문에 장애인이라서 불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 끝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태화 선순집에서 만약에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분들이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그 몫을 당당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고용주분의 입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원분의 이야기죠. 내 힘으로 이뤄서 사람. 저는 사회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발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사회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용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떻게 현장이 되었다는 내용들을 스토리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how 이 내용들이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바뀌어도 결국에는 how라는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구분하고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여기 앞페이지고요. 펼치면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나름대로 좀 재밌죠. 이만 좀 됩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는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로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82분의 2015년 기준으로 82분의 회원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150인 시설인데요. 한 달 이상이라도 취업을 유지했던 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벌었던 금액이 작년에 4억 4,1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출의 금액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있고 집에만 계시고 혹은 병원에 계셨으면 이런 삶을 활동할 수 있겠죠. 그것이 금액이나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약간 좀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보시면 취업 활동을 통해서 함께 일하며 회원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수거든요. 실제로 찾아보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제 일을 나갔을 때 대체로 두 사람의 사람과 같이 일하잖아요. 시작과 함께 그분들이 회원들과 함께 해줬구나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일했을 때 8시간을 일하겠다라고 해서 의미를 덮고 싶었어요. 한 사람의 회원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움 주시고 이분도 함께 달라. 그 중에 한 명이 되어달라.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담기 위해서 숫자를 담았고 이것 또한 김종원 쌤이 비대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클럽하우스가 있잖아요. 클럽하우스라면 제가 이제 운영 모델인데요. 사회복지계에서 운영 모델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케마베스에서 나오는 아스크림 내용이 다르고 납두교에서 나오는 아스크림 내용이 다르지 저는 클럽하우스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처음에 뉴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329개가 있고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11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태화 선선집이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 오시는데 그런 국제적인 고민에 받은 신뢰 있는 기관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 과정에서 저희 어떤 명함도 있으면 된다고 해서 보시면 이게 양옆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무나 직원이 줄 때 딱 붙여서 하면 사람들이 보고 연락이 쉽고 아무도 1년씩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고 만약에 명함 안 붙이면 메모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과전에 그 모임이잖아요. 사회복지 공개한 모임에서 아이디어 친구들 채택해서 손다리 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뭐 지도고요. 이렇게 뒷장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인데요. 그래서 잘했답니다. 저는 절반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면 5개월 걸렸어요.
1월 달부터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 만들고 싶네요. 했다가 한 5월 달쯤 갈 테니까 과장님 그러시다고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만든다 하더니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습니다. 라고 사과드렸죠. 잘못했으니까요. 5개월 동안 만든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좋은 동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5개월 동안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체가 얼마나 많지 않을까. 저는 5개월 동안 기관 안내할 때 리포트 없이 그냥 안내해 주셨어요. 아무도 저한테 고막 안 했습니다. 너 왜 안 나오냐? 과장님 안 나오냐? 과장님 마지막에 5개월째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과정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좀 만들었어요. 내용을 시합에서 봤어요. 근데 이거 만들었는데 부장님이나 팀한테 보니까 디벨에서 이런 형식의 이 종이 증명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좋지 않습니까? 좋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을 좀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좀 시간 올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태어나고 와서 그 사회복지 학생이랑 모여가지고 4명이서 같이 고민해 봤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왔네요. 좋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리고 막 사연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손담비 쌤이고 서부 장로에서 오셨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자유시간이잖아요. 피곤님의 그러니까 노력하는 한 해 시간 더 줄게. 그리고 나중에 또 김종호 쌤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신대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게 한 4, 5달쯤에 아마 부장도 처음에 이걸 이렇게 가다가 5월달까지 갈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고민한다면 고민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계속 인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제일 기도하는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에 고민을 해요. 단어 한 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단어가 주어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개, 4개로 읽었어요. 이 단어를 넣었을 때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 단어를 읽었을 때 독자가 이렇게 보고 이 단어 넣었을 때 이렇게 같습니다. 쫙.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팀장님이 너무 괴로워 보이니까 5월달 되니까 팀장님이 저 디자인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을 제가 하는데 그 팀장님 다 하신 거예요. 저 디자인을 하는 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보물 기획사를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드시는데 워낙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고르만 해요. 그래가지고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괴롭고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신력을 다할 수 있다. 다음에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포기해야 된다. 이제 6월달부터는 저 마지막에 나올 때 단어를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했어요. 나머지는 이때까지 보여줬으면 됐다. 그래서 나도 뭐 부장님의 의견이나 다른 분의 의견도 담아서 인정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못한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만드는 과정들의 어떤 요소인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면서 저도 느끼는 어떤 과정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우리 기관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회원 당사자분들한테 어떤 것이 이득이 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성장이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그 성장의 과정들이 결과로서 우리한테 우리 기관에 도움을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또 이득이 얻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지 지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이겠네요. 여기까지 리플렛 만드는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